이준석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을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일 TV입니다. 제가 이준석이 도덕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부도덕한 면에서는 이재명과 같은 궤를 하고 있고, 이 떳떳하지 못한 그 뻔뻔함 영역에서는 조국과 같은 궤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2의 이재명을 따르고 있는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를 아침에 영상으로 다뤘습니다. 이준석과 관련된 사건에 증언을 했던 김모 씨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그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제 억압받았던 부분, 그리고 억울한 부분, 그리고 조금 쉽게 얘기하면 감정적으로 진짜 너무 화가 났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그 부분을 생전에 꽤나 많이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2022년 8월 19일, 9월 18일 그때 이제 이준석의 손을 잡고 여자와 함께 리베라 호텔에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올라가서 방에 넣어줬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했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2023년 4월 17일 이제 경찰에서도 조사 그렇게 받고, 이제 2023년 4월 17일 검찰에 가서도 동일 진술을 했죠. 왜냐? 진실이니까. 뭐 날짜든 그 상황이든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서 올라가고 이런 거에 대한 동일한 진술을 했는데, 이 검찰청에서 네가 검사냐라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조롱 같은 거, 약간 무시하는 거, 이런 부분. 이분이 이제 내가 말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강하게 이제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검사냐? 라면서 이런 식으로 무시 발언을 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억장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9월 초입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이 성상남 무고죄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된 이후에 이런 감정들이 폭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저도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그냥 확정적으로 아니 이준석은 그런 거짓말을 안 해, 아니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 건들면 안 돼, 이런 약간 느낌이 있었다라는 거, 저희 변호사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도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왜냐? 증언과 진술이 아니라 하버드 학칙에 대해서 이렇게 펼쳐내니 이제 경찰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1년 이상 지금 질질 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권력의 가장 검은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과 관련된 사건의 관련자의 이 죽음, 그리고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등 핵심 증인들의 연이은 죽음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성상납 사건과 관련돼서 그 김철호 씨의 죽음,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준석이 성상납 사건에서 그렇게 방에 여성과 함께 올려줬던, 그냥 올라가세요가 아니라 엘리베이터 함께 타고 이제 방문 앞에서 이제 넣어줬던 그 분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 충격적입니다. 이준석의 정치 인생, 그리고 국민의힘 자체가 이 정당 자체에도 도덕성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주었던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제 김초로 씨의 죽음으로 이제 새로운 의혹 과 또 논란이 촉발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제공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이 증언에서 확실하다 보니까 이제 핵심 인물로 높이 평가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뭐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이 10년 전의 사건이니까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증언에 대해서 제대로 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검찰 측에서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이렇게 간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강혜경 씨의 진술, 그러니까 명태균 씨한테 들었어요라는 진술, 그것은 직접적 증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이 김초로 씨의 내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고 방에 문을 열어서 이제 두 사람 넣어주고 이거는 직접적인 증거다라고 채택이 안 됐다라는 것, 이게 가장
무척 놀랍습니다. 그리고 강혜경 씨가 가지고 있는 이 문자는 보강 증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김초로 씨의 문자, 몇 시에 뭐 성접대 뭐시기 뭐 이런 문자들은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놀랍죠. 이 잣대가 틀리다라는 겁니다. 이제 대전 유성의 성상납 사건 법정의 향방은 어디로 갈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신업 변호사께서 끝까지 간다라고 했고 이 성을 접대 20차례 정도 성을 접대했다라고 하는 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또한 마찬가지로 준서가 끝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정치계와 법조계에 앞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사안으로 보고요. 2013년에 이 대전 유성의 한 호텔에 갔다라는 건 이준석의 그 인생의 기록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지속적인 공방을 이어가고 대중들의 관심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2013년에 김성진 이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이준석이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퀴즈다 이러면서 붕붕붕 뜰 때 이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뭔가 이준석에게 이제 받을 수 있는 끈이다 라고 생각하고 성접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이준석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준석에게 성접대를 계획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죠. 접대할 때 고가의 와인도 했고 여성이 동원되기도 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숙박 내역 그리고 수행원의 증언 아까 이제 자살하신 분이죠. 그리고 당시 주고받았던 메시지 등 올라갑니다. 뭐 몇 명 준비해 주십시오. 뭐 등등등 이런 메시지들 증거로 제출하면서 주장을 이어갔죠. 그런데 이준석이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합니다. 완전히 날조된 이야기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죠. 완전히 날조. 이거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말과 별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죠. 지금까지 봤을 때 호텔 예약, 그 다음에 뭐 여성으로 지목됐던 분은 이제 말이 바뀌었지만 수행원의 증언, 메시지 등등이 이준석 측에서 맥락이 왜곡된 자료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지만 어떤 맥락을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이 지금도 명태균 씨와의 뭐 이제 사건에서 김소연 변호사가 본인을 악을 축이다 라면서 5월 10일 밤 12시에 윤희 경선하라던데 이 말을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맥락상 전체를 공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꼴을 먹히게 하는 사람이다 라면서 이제 막 언론 플레이를 했죠. 지금도 맥락이다 얘기하고 그때도 맥락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구글 드라이브 압수수색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 맥락은 네 입에서 나올 필요가 없고요. 검찰이 밝혀내면 되는 거죠. 이준석은 이 사건을 자신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세력의 음모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국민이 이 이준석의 말을 들을까요? 그냥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정치의 무관여층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부패를 가리기 위해서 참 더러운 방법으로 이렇게 입막음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관련자의 이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준석도 이제 사실 뭐 도덕적인 면에서 날아가는 거고 정치인으로서 이 큰 자리에는 절대 못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항상 이 제기된 모든 의혹에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다라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데 증거가 있는데 허위 주장이다라고 입을 털기 전에 본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고 검찰 측도 사실 이준석을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라는 건 정말 뭔가의 끈끈한 네트워크의 작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김성진 대표의 증언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강신업 변호사님께서 이준석 강하게 비판하고 앞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넌 나와 했어 안 했어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이런 방법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제로 다루지를 않고 있죠. 이 부분은 뭐 이준석
이준석에게 금기어처럼 되어 있는 거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뺨꼬들에게도 이 성상납에 대해서는 완전 금기어 같은 분위기로 지금 그들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은 성상납을 정치 프레임 딱 잡았죠. 당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음모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준석 단순히 성접대 의혹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자체에 대한 부패 그리고 거짓, 부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하버드 호소인이죠. 이준석의 학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스스로 뭐 10억 내기다 라면서 전략적 봉쇄수를 쓰면서 싹 다 고소했죠. 그러나 각각 무혐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무혐의, 울산, 제주도 곳곳에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이 말하지 않습니다. 뭐 하버드 매거진에 뭐 갔다 왔다느니 헛소리를 하는데 그런 말 하나도 필요 없고요. 이준석이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아포스티오 공중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의 이력을 제출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포스티오 공중을 제출했는데 이준석만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는 이준석이 아포스티오 공중으로 본인의 학력에 대한 검증을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준석이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성상납 의혹과 하버드 학력 사기에 대해서 털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준석 사실 이 정치적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김성진 측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고 이제 강신업 변호사님하고 계속 다투는 부분에서 그러면 이준석은 더 이상 정치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추락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성상납 하버드 학력 외에 지금 대한민국 흔들고 있는 이 이준석 게이트, 여론 조작 사건, 그리고 뭐 여론 조작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으로 끌고 가면서 물타기를 하려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 명태균 씨의 입막음을 위해서 초반에 이준석이 본인의 그 당대표 가처분 신청 낼 때 이제 변호를 맡았던 이병철 변호사를 명태균 씨한테 내려보내라고 했는데 김소연 변호사를 명태균 씨가 이제 선임을 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명태균 씨가 이 김소연 변호사를 해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심각한 게 이준석의 성상납 사건의 변호인인 김연기 변호사의 또 다른 아는 변호사를 지금 명태균 씨한테 내려보내서 무료 변론을 맡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준석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을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핵심 인물들의 죽음, 무엇을 말하는지 판단이 되셨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